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장은 다소 좀 약세의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어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분기말 좀 드레싱성에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중소형주 장세가 좀 펼쳐졌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은 미국 시장이 좀 하락세, 특히 뭐 빅테크 기업들의 좀 하락세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지면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공이 뭐 대부분의 대형주 섹터주들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플랫폼 섹터주들도 좀 약하고요. 자동차 섹터주들도 조정에 들어가는 모습, 반도체 섹터주들도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조금 강한 거는 일부 에너지 관련 섹터주들 하고요. 화학주 일부 종목들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역시 경기에 연동하지 않는 이 시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엔터주들의 강세 오늘도 돋보이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조정들이 조금 일정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뭐 유가 하락이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경계감을 갖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항공주 섹터하고 음식료 섹터주들 긍정적인 모습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하나씩 키워드로 나눠서 분석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미국에서 사상 최대의 비축유 방출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락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어제 우리 증시 오전장부터 나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국제유가가 바로 또 반영이 됐었고 오늘 간밤에 미증시에 영향을 미쳤고 오늘장까지도 우리 증시 영향권 내에 있는데요. 어떻게 해석해 볼 만한 내용인지 이것으로 국제유가가 정말 잡힐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고요. 네, 사실 뭐 조삼모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중동권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을 하기로는 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는 막 크지 않은 증산이죠. 일당 43만 배럴 증산 이런 부분이 있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일 100만 배럴씩 계속 이제 공급하겠다, 전력 비축률을 공급하겠다, 한 달 동안 그렇게 하겠다. 길면 5달까지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하긴 했는데요. 또 특히 러시아가 에너지 결제, 뭐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결제를 유럽 쪽에다가 루블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고 나서는 모습 속에서 유럽 경제에 대한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전력 비축률을 방출하면서 유가가 단기적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요.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전력 비축률을 만약에 최대 5달까지 풀었다. 뭐 물론 전쟁이 그 전에 끝나면 짧게 끝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최소 한 달 뭐 안에 끝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은 2달, 3달, 4달 이렇게 혹시라도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이 전력 비축을 풀고 다시 또 채워야 됩니다. 다시 채우려다 보면은 그때는 또 다시 또 기름이 모자라겠죠. 그래서 그럼 또 유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 이런 부분들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최악의 유가 흐름 이런 부분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의 전력 비축률 방출은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유가 하락은 어느 정도 화학 섹터주들 하고 그다음에 항공 섹터 이런 쪽들한테는 조금씩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학주들 그중에서 좀 유가 상승의 몸살을 앓았던 종목들한테는 다소나마 바닥선에서의 회복의 기회 이런 부분들이 좀 이어질 수 있겠고요. 오늘 화학주들 중에서도 중형급들 흐름 좋습니다. 롯데 정밀화학도 계속 관심권에 있었던 종목이었었는데요. 바닥에서 오늘 흐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송원산업도 어제 강세여서 오늘도 상승세에 유지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좀 변동성은 있습니다만 KG케미칼과 유니드의 흐름도 계속적으로 좀 꾸준히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화학주 중에서 좀 낙폭이 컸던 롯데케미칼과 대한유화 같은 경우 어제 반등하고 오늘은 하락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좀 저점이 잡혀가는 모습 그래서 좀 관심을 좀 두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 냉각수 공급이 차질 우려가 있다고요. 여러 가지 또 이런 원자재 관련돼서는 공급망 부족 현상 뭐 이런 부분들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느 정도의 여파가 있을까요? 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가 지금 반도체가 부족해가지고 안 되는데 또 지금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겠죠. 거기다가 또 지금 반도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공급이 지금 잘 안 되는 부분들, 사실 부품 소재 가격들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 특수가스 공급도 또 러시아 사태 때문에 잘 안 되고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부담입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뭐 벨기에 쪽에서 환경 기준을 높이면서 3M에서 공급하는 냉각수 전 세계 비중이 한 80% 이상 된다고 그럽니다. 이 부분이 지금 공장 완전히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럽니다. 뭐 재고 부분은 반도체 사별로는 조금 더 뭐 영향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 재고치를 가지고 있다라는데요.
그 사이 동안에 그 3M이 그 환경 기준치를 맞춰서 다시 생산을 하게 된다라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은 역시 반도체 공장들도 올스톱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라는 점이 기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안 좋은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조금 뭐랄까요, 공급처를 어느 한쪽에 몰아놓고 나면은 이런 상태가 생기는 상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마다 공급처를 다변화시키는 노력들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고려된다라면 뭐 관련되어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한테는 수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내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쉽고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한테는 뭐 좋지 못한 소식이고 또 특히 삼성전자 최근에 또 인텔 수주에 있어서도 TSMC한테 밀렸습니다. 공정 수율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를 계속 다운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는 점. 지금 69,100원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반도체 섹터주들한테 전체적으로 악재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 냉각수가 시가 공정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이 부분이 안 되면 나머지들도 같이 돌아가면서 다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다 안 좋습니다. 이 부분 고려해서 해당 기사의 내용, 핵심 내용이 변화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네. 그러면 마지막 키워드 넘어가겠습니다. 메디톡스 미국의 ITC의 휴재를 제소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재율이 12%가량 급락을 하면서 또다시 52주 신저가가 나옵니다. 보톡스 전쟁은 과연 언제쯤이나 끝날 것인지 주가는 계속 우하향 곡선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보톡스 섹터주들이 진짜 참 최근에 조금 시장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면서 이제 좀 봄날이 오려나 했었던 상황 속에서 메디톡스가 또 시작을 한 거죠. 뭐 이번에는 뭐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이제 단체에다 맡겨가지고 거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은 일정 부분 쉐어하는 스타일이라서 메디톡스한테 비용 부담은 없다라는 점은 메디톡스한테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휴젤이 또 이제 미국 진출을 하려다 보니 또 이제 메디톡스가 또 걸고 넘어간 것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대웅제약도 그 여파 때문에 힘들었었고 그 당시에는 뭐 메디톡스도 같이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보톡스 업체들을 전체적으로 메디톡스가 겨냥을 하고 해외 진출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지금 소송전을 걸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서로 간에 어떻게 좀 잘 합의를 하던지 해야지 뭐랄까 섹터 흐름에서도 안 좋고 산업적으로도 안 좋고 상당히 좀 힘든 구간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다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뭐 비슷한 기업들 좀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뭐 소송이라든지 특허에서 뭐 가장 뭐 문제될 게 없는 회사가 아마 제테마가 되겠습니다. 제테마는 이미 해외 라이센스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빼고 난다라면은 뭐 국내 1위 업체인 휴젤이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고 메디톡스는 마이너스에서 지금 플러스로 돌아선 상태. 대웅제약도 지금 플러스는 안 되고 지금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보톡스 업계 국내 업체들끼리 좀 싸움하다 보면은 뭐 타 회사 그다음에 글로벌 다른 업체들한테 계속 좀 주도권을 넘겨줄 수도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섹터 흐름만 놓고 볼 때도 지금 막 좋아져야 되는 섹터인데 오히려 이런 소송전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많이 커졌다라는 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뭐 주가만 놓고 본다라면은 메디톡스는 소송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논란 이슈에서 가장 안전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 자체로는 최근에 12만 원대가 좀 바닥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지지선으로 메디톡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젤은 지금 바닥권에 있다가 지금 급락을 맞은 상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변동성 조금 더 체크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수급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인 상황이라는 점도 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톡스, 필러 이런 쪽들이 최근에 조금씩 좋아지고 레이저 기계 쪽들 이런 쪽들 뷰티, 미용, 헬스케어 섹터 쪽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요. 뭐 이런 아쉬운 소식들로 인해서 좀 변동성이 생겼다라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되 뭐 주가의 변동성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또 기회다라고 좀 생각해 보시는 투자 전략도 뷰티 섹터, 미용 기계 섹터 이런 쪽들 쪽에서도 뭐 중심적인 흐름으로 좀 시장을 보시는데 조금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뷰티의 뭐 클래시스나 이런 장비 쪽은 신고가 쓰고 있는데 보톡스하고는 전혀 딴판의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러면은요, 오늘 장 오프닝 피해가 어떻게 주시겠어요? 네, 오늘 개인적으로 항공주하고 음식료 섹터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2차 전지 섹터주들은 이 시간 동안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제도 급등하는 모습 나타났었는데요. 일단은 그쪽은 조금 유지하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오늘은 항공주하고 뷰티 섹터, 항공주 리오프닝으로도 좋고요. 일단 유가가 빠졌다라는 점도 좀 긍정적입니다.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카지노 섹터주들도 계속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 롯데관광도 계속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음식료 섹터주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롯데칠성 많이 올랐고 좀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하이테젤로 하고요. 그다음에 바닥권에 있는 CJ 제일제당 이런 부분들 좀 관심 두시면서 좀 보시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영업시간 연장되는 부분들 고려해서 본다라면 식자재 유통과 관련되는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도 가격적인 메리트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공, 카지노, 음식료 섹터 이렇게 세 가지 섹터 오늘자 관심 드리고요. 엔터 섹터주들은 뭐 꾸준히 시장 대비해서 긍정적인 흐름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니스 오프닝 픽이었습니다.